대한건설 근처 병원에서 눈을 뜬 원상태는 자신이 쓰러진 이후의 내용을 듣고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자신은 그때 지훈의 사면탈을 맞고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뒤로도 이야기가 한참 더 있었던 것이다. 원일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자신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미친 듯이 마구잡이로 지훈에게 공격해들었다는 것이다. 원상태가 지금 머리를 맞은 충격에 크게 다칠까 싶어 살살 대응했던 지훈에게 박치기를 하고 팔을 깨문들 쓰러뜨려서 마구잡이로 핥히고 발로 밟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복싱 경기 중에 그로기 상태에서 상대를 KO시키는 선수들이 하는 행동인 양. 무의식 중에 원상태는 본능적인 야수성으로 지훈에게 덤빈 것이다. 그러나 잠시 당황하던 지훈이 이내 평소의 냉정함으로 상태의 접근 방향을 피해 빙글빙글 돌며 그의 급소를 계속 가격. 결국 상태를 쓰러뜨렸다고 한다. 무의식 상태에서의 본능적인 야수성이 꺾인 그의 몸은 이제 본능적인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이길 수 없는 상대를 만나게 되자 그는 결국 두려움에 굴복하게 된다. 주위에 잡히는 모든 것을 집어던지며 문 쪽으로 도망치다가 힘이 다해 이번에는 정말 기절했다고 한다. 참으로 들을수록 창피한 내용이 아닐 수 없다. 그는 이때 진심으로 지훈에게 졌음을 인정했다. 지훈에게도 졌고 자신 안에 있는 공포에게도 져버린 그야말로 완벽한 패배였다. 지금 몇 시지? 응? 오후 3시 좀 지났네. 그럼 내가 여기 5시간 정도나 누워있었다는 건가? 이제야 정신을 차리는구나. 너 얼마나 웃겼는지 아냐? 여기 실려 들어오면서도 계속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내 팔을 얼마나 세게 잡던지. 봐라. 여기 멍든 거. 아닌 게 아니라 원희를 팔이 시퍼렇게 멍든 것이 눈에 띈다. 나 완전 진상짓 했구나. 나 뭐 한 거냐? 하하. 근데 얼굴은 시원해 보이네. 푹 자고 일어난 것처럼. 제대로 지고 온갖 망신살이 뻗쳤지만 왠지 그리 기분이 나빠 보이지 않는다. 완벽하게 졌다라는 건 이럴 때 쓰는 말일 테지. 그 사장이라는 사람한테는 이기는 게 한 가지도 없었다. 돈, 권력, 학력, 경력, 하다못해 싸움 실력까지. 그러고 보니 그 인간 키도 크고 잘생겼었지. 젠장. 세상에 하나님 부처님이 있긴 있는 거야? 그 강지훈인가 하는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 원상태가 읊조리듯이 말하자 원일도 동의하며 맞장구 친다. 희한하고 대단한 사람임에는 틀림없지. 너나 나나 서로 잘난 맛에 사는 인간들 아니었냐? 우리가 언제 누구 말 듣고 살았었나. 그런데 이번에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 나는 마음 먹었다. 언제까지 그런 곳에서 건달짓이나 하고 살 수는 없잖아. 너는 어쩔 거야? 사실 원상태도 이미 결심을 굳혔지만 생각해보니 자신이 딱히 할 일이 없었다. 그나마 내세울 건 싸움 실력 하나였는데 연필이나 깎고 월급 받는다 생각했던 회사원들 대장한테 졌으니 할 말이 없었다. 너는 똘똘하잖아. 내가 봐도 너는 그런 조직에나 있을 녀석이 아니야. 그런데 나는 그리 재주가 없는데. 이 친구야. 그걸 왜 내가 걱정해. 돈 주는 사람이 고민해야지. 설마 그 돈 주고 내가 노는 꼴을 보겠어? 뭐라도 시키겠지. 그의 말에 원상태의 얼굴이 밝아진다. 그치?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말이야. 흐흐흐. 정신 차렸으면 가자. 사장님이 저녁 먹으러 오라시더라. 그리고 너 이왕 할 거면 이제부터 제대로 하고. 오정호텔 VIP룸을 빌린 지훈은 이번에 새로 영입한 직속 부하들에게 거하게 함덕 쓰고 있는 중이다. 지훈 오른편에 김찬을 비롯해 왼편에 케빈오와 송세라가 자리했고 이번에 선샤인에서 픽업한 김원일과 원상태 그리고 이전 정부와 국제기구 대상으로 기부사업을 진행할 도세원과 카피캣 사업의 노사나 등이 모두 모였다. 다만 공간에 신경 좀 써달라고 했더니 오너인 정소영이 직접 온 것이 좀 부담인 지훈이다. 지금 이런 장소가 처음인 김원일과 원상태 그리고 노사나 등은 당황한 기색이며 특히 원상태는 얼굴에서 땀이 나올 것 같이 긴장한 상황이다. 그로서는 정소영과 송세라 같이 아름다운 미녀를 본 적이 없었다. 어찌할 바를 몰라 그녀들이 권하는 대로 술을 다 받아 마시다 보니 술이 약한 것도 아닌데 어느새 만취한 상황이다. 그가 자신이 좋아하는 송세라를 자꾸 기웃기웃하자 기분이 상한 케빈오가 한마디를 한다. 저 사람은 상태가 저래서 이름이 원상태인가? 하하 이 친구야. 우리 원 과장이 못 들었으니 다행이지 자네 그러다가 큰일 나. 저 친구 굉장하거든.
나도 한 끗 차이로 겨우 이겼어. 그 말에 케비노가 계속 딴지를 건다. 너는 그 나이에 아직도 싸움질하고 다니냐? 무식한 놈들 같으니라고. 하여간 머리 빈 놈들이 주먹질이나 하고 다닌다니깐. 그의 말에 원일과 상태가 동시에 케비노를 노려본다. 특히 상태는 갑자기 술이 깨는 듯 예의 그 살벌함이 회식 장소를 쥐덮는 듯하다. 도도한 케비노가 순간적으로 움찔할 정도로 확실히 원상태는 원초적인 야수성이 남아있는 강자였다. 그의 이러한 태도에 지훈이 앞에 있는 샴페인 잔을 티스푼으로 한번 가볍게 치며 주의를 주며 말한다.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강한 사람은 언제나 환영이지만 불필요하게 거칠고 무례한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하지만 저분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건 사실인 듯합니다. 상태뿐만 아니라 원일마저도 아직 어느 정도 화가 난 듯하다. 못생긴 놈이 한마디 한 거 가지고 뭘 그래. 잘생긴 그대가 참어. 지훈이 농담 섞인 말이지만 자신의 편을 들어준 게 기뻐 상태가 화를 접으며 대답한다. 뭐 그래야죠. 더럽게 못생긴 사람하고 말싸움할 거 있나요? 크크. 정말 못생겼다. 케비노는 이제 새로 왔다는 어린 놈들이 비꼬는 게 짜증났지만 자기가 먼저 뿌린 게 있어 이쯤 하고 넘어가기로 한다. 너도 말 좀 조심하고. 나중에 혹시 아냐? 저 친구들이 내 목숨 구해주는 날이 올지. 그런 일이 있을라고. 뭔가를 더 말하려다 원상태의 살벌한 눈빛을 보고 그만두는 케비노. 지훈은 케비노가 자신의 하반신 불구로 인해 강하고 건강한 사람에게 콤플렉스가 있음을 알고 적절하게 마무리했다. 미스터 케빈,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새로 오신 분들에게 말씀이 너무 지나치셨어요. 거기에 세라가 결정타를 날리자 케비노는 아무 소리 못하고 입을 닫는다. 나한테만 그래. 일은 다 나 시켜놓고는. 그러나 모두 들은 채 만취한다. 지훈의 제안으로 모두 샴페인 잔을 들고 한 잔 든 이후 지훈이 말을 잇는다. 그래, 원상태 씨. 몸은 좀 괜찮으신가요? 하하. 네 사장님. 제가 또 건강 하나는 자신 있지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완전 멀쩡해요. 호. 그 말은 내가 물주먹이었다. 뭐 그런 말씀이신가요? 지훈의 갑작스러운 농담의 상태가 다시 긴장한다. 아, 아닙니다. 완전 아닙니다. 사장님 같은 분은 처음 봤습니다. 저 진짜 놀랐고요. 제 패배를 인정합니다. 그의 거칠지만 우직하고 거짓없는 태도에 지훈이 만족하며 대답한다. 자, 그럼 아까 제가 제안드렸던 내용은 어떻게 하시기로 결정하셨나요? 네. 받아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일해보겠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사장님께서 뭐라도 시키실 테니 최선이 아니라 무조건 성공시키겠습니다. 무슨 일을 시키시건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돌아오지 않을 각오입니다. 하하. 그럴 일은 없고요. 여긴 기본적으로 회사니까 일반적이고 상식에 기초한 일들만 있을 겁니다. 하여간 제가 가장 어렵게 모신 인재니까요. 앞으로 잘해보십시다. 모두 원상태 과장을 위해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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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도 기분이 좋아 계속 건배를 외치며 오늘을 즐기기 시작한다. 자리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지훈이 모두를 향해 말한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큰 사업들을 위해 특별히 모신 분들입니다. 기존의 분들은 하던 업무를 진행하시면 되고 새로 오신 분들은 신규 사업에 관한 일을 맡게 되실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앞으로 제가 하는 거의 모든 일에는 IT 소프트웨어적인 프로세스가 밑바탕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 계신 케비노가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설계 및 운영, 그리고 실무 현장에 적용하는 헤드쿼터가 될 것입니다. 제가 없을 때는 케비노의 업무 명령을 들으시면 됩니다. 이는 제가 내리는 공식적인 내용입니다. 상태 등은 불만이었지만 그의 실력을 잘 아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박수로 맞이한다. 둘이 있을 때는 뭐라고 하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항상 자신을 가장 높게 예우해주는 지훈의 처사에 케비노는 상당히 만족했다. 그도 가볍게 손을 흔들어 대답한다. 그리고 해외 사업은 여기 있는 글로벌 로비스트 송세라 씨가 저와 함께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금 케비노가 맡은 일이 너무 많아 오피스 업무 외에 현장에서 서포트할 스마트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센스가 있고 업무 역량이 높으며 체력도 상당히 받쳐주는 사람.
여기에는 김원일 과장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김 과장은 제가 부여하는 일이 메인 업무가 되고 케빈 올을 서포트하는 것이 서브 업무가 되겠습니다. 잠깐만 얘기해봐도 똑똑하고 센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원희를 자신의 밑으로 붙여주자 케빈 오도 만족한 모양이다. 다음 제가 하는 업무 중 국내 업무. 그 중에서도 지방권 업무가 많은데 여기는 원상태 과장이 주로 맡아주시겠습니다. 제가 직접 지시할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김찬 실장의 지시를 받습니다. 지훈의 말에 김찬이 상태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한다. 내심 오전의 일로 찝찝했던 상태였는데 기분이 상했어야 정상인 김찬이. 이렇게 통 크게 자신을 받아들여주니 큰 감동을 느꼈다. 이미 싸움 실력으로 서열을 정하는 어제까지의 조폭 세계의 일들이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진다. 상태는 자신도 모르게 90도 가깝게 배꼽 인사를 하며 김찬에게 말한다. 실장님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훈도 내심 만족하며 계속 이어나간다. 그리고 저기 계신 도세원 대리도 오늘부로 과장 진급입니다. 도세원 대리의 사업은 내일 임원회의에서 승인될 것이고 요청하신 내용보다 조금 더 위에 연간 1천억 원의 지급 보증이 실시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금융이자를 수익원으로 하는 기부사업에 매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이를 확장하거나 국제기구로 진출하시기를 희망하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도세원 씨가 대한민국 대권에 도전하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그러니까 도세원 과장과의 사업에서 제가 원하는 최종 목표는 도세원 대통령이지요. 지훈의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말에 모두가 깜짝 놀라 도세원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누구보다 놀란 것은 도세원 자신이었다. 네? 제가 대통령이라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이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는 능력도 안 되지만 정치에는 더욱 뜻이 없습니다. 한평생 봉사와 기부를 하며 살기로 결정했으니 그쪽으로는 갈 일이 전혀 없을 겁니다. 도세원이 지훈의 말에 완강하게 반대 의견을 보이며 손사래를 친다. 그런 세원에게 지훈이 웃으며 말한다. 누가 지금 하라고 했습니까? 먼 훗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만약 봉사와 기부를 평생의 가치관으로 삼겠다면 더더욱 정치의 정점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불평등한 사회의 미랄이 되셔야지요. 아마도 집안에서 정치에 관한 여러 내용을 봐왔기에 거부감이 있으신 듯한데 후일 때가 되면 다시 이야기해보자고요. 물론 지금은 구상하시는 기부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게 우선입니다. 세원이 더 말하려고 하다가 분위기상 여기서 마무리하기로 하고 입을 다문다. 그러자 상태가 그런 세원에게 말을 건다. 도세원 씨라고 하셨나? 아이고, 좋은 집 도련님이신가 보네. 나 같은 건달 출신이 친구 먹어도 되나 모르겠네요. 상태는 이도세원이란 사람이 왠지 모르게 어려웠다. 한방 치면 죽을 것 같이 비실비실해 보이는데 분위기가 차분하고 왠지 모르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다. 나이대도 그리 차이 안 나는데 본능적인 거리감 같은 것이 느껴졌다. 저기 세계적인 프로그래머라나 천재라나 하는 케빈 오라는 사람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 상태였는데 왠지 모르게 위축되는 느낌이다. 이럴 때는 암흑가의 방식대로 한번 찔러보고 반응을 보고자 했는데 오히려 세원이 술을 한 잔 권하며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자 자신도 모르게 두 손으로 잔을 받고 있다. 강지훈 사장님한테 인정을 받으시다니 대단하시고 부럽습니다. 저는 아직 제대로 점수를 못 받았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는 좋게 부모님을 잘 만난 덕밖에 없어요. 이 기부 프로그램도 말씀하신 대로 부잣집 도련님 방식일 수 있지만 그래도 잘 되면 아프리카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잘 좀 도와주세요. 저도 원상태 과장님이 부탁하시는 게 있으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네. 그래야죠. 너무도 시원시원하고 예의와 매너가 좋은 세원의 응대에 할 말이 없어져 버린 세원이었다. 참 묘하게 강적이구만. 상당히 껄끄럽네. 에잉. 그러고 보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보통이 아니다. 강지훈이나 케빈오는 물론이고 재벌 2세의 글로벌 로비스트. 아빠가 여당 핵심 정치인인 사람도 있고 하여간 대단하다. 평생 강적들과 1대1 대결을 해온 상태는 다른 건 몰라도 사람 보는 눈 하나는 탁월하다고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내심 감탄하고 있었는데 유독 그렇지 않은 한 명이 눈에 띈다. 너 뭐라고 했지? 젠장 하도 존재감이 없어서 이름도 기억 못하겠네.
저 녀석은 뭐가 잘나서 여기 있는 거야? 아무리 봐도 느낌이 없는데. 그런 의문에 한번 찔러보려다가 자신을 보고 있는 지훈의 눈빛을 발견하고 움찔하는 상태였다. 그래. 뭐 사장이 알아서 하겠지. 나도 오늘은 마시고 놀란다. 로사나 대리, 아니 지훈이 이제부터는 자기도 과장이란다. 승진은 분명 승진인데 왠지 기분이 개운치 않고 불편하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누구하고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노사나였다. 평소 사람들과의 네트워크 활동이 강하고 각종 이벤트를 도맡아 주최하며 사내에서 분위기 메이커였던 그가 오늘 이상하게 전혀 기운을 못 내고 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자신이 제일 별 볼 일 없다는 생각에 울적한 노사나였다. 정소영이나 케비노는 그렇다 치고 자신과 나이대가 비슷한 사람들도 저마다의 강점이나 특기가 있다. 자신이 강지훈이라도 이 사람들은 함께 가려고 할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은 뭔가 분명한 것이 보이지가 않는다. 하다못해 저기 깡패나 건달의 표본 같은 원상태라는 놈도 분위기가 보통이 아니다. 그런 노산하를 지훈이 부른다. 노산하 대리. 아니, 이제 과장이지요. 오늘 왠지 저번과 많이 다르군요. 당찬 모습이 트레이드 마크인 줄 알았는데. 노산하는 술도 한 잔 들어갔겠다. 이때다 싶어 지훈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내뱉는다. 사장님. 챙겨주시는 건 감사합니다만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분명히 제 사업 기획안을 캔슬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부르셔서 갑자기 과장 진급이니 앞으로 함께 하자니 하시니 솔직히 당황스럽습니다. 제 뭘 보고 여기에 참여하게 해주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지훈이 안 그래도 한번 말하려고 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대답한다. 조용히 얘기하려고 했는데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해도 괜찮은가요? 네. 오히려 그게 더 좋습니다. 저도 눈치란 게 있으니까요. 지금 말씀드린 질문이 꼭 저만 궁금한 건 아닐 겁니다. 흐흐. 당돌한 친구구만. 지훈보다 오히려 케비노가 황당하다는 듯이 말했다. 모두의 시선이 지훈에게로 향한다. 겉으로 바로 보이는 소위 사회에서 스펙이라고 말하는 평가 요소를 보면 여러 사람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훌륭한 인재의 기준은 다릅니다. 어차피 시간도 많으니 옛날 얘기 하나 해볼까요? 다들 삼국지 보셨을 겁니다. 혹시 안 보셨어도 유비, 관우, 장비, 제갈량 이 정도의 이름은 다 익숙하시겠지요? 이 중에서 위나라는 조조 총나라의 리더는 유비입니다. 가문대대로 정승과 판서를 배출하고 태어날 때부터 권력의 중심에 있던 조조. 그에 비해 홀어머니 밑에서 돗자리를 짜는 가난한 서민 집안에서 태어난 유비는 애초에 출발점부터 달랐습니다. 그야말로 극과 극. 평생 조조에게 두들겨 맞고 쫓겨다니던 유비가 그래도 인생의 말미에 자신의 실력으로 조조를 꺾고 상당한 성과를 올렸던 때가 있지요. 흔히 중국 서쪽 지역의 한중 땅에서 진행됐다고 하여 한중 공방전이라 말하는데 뭐 지명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유비의 성공 요인이 무엇인가? 재능이 있고 가능성이 좋으면 그 출신과 성분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인재를 받아들였다는 점에 있겠습니다. 성과가 단기간에 나지 않더라도 재촉하지 않고 그 기량이 만개할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는 이야기지요. 오늘날로 보자면 스펙 무시의 블라인드 전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잘나가던 쪽 나라는 왜 망했는가? 여기까지 말하고 지훈은 주위를 한번 둘러보았다. 괜히 재미없는데 혼자 술 먹고 떠드는 꼰대 상사가 되기는 싫은 본능 같은 것이 작용했다. 다행스럽게도 모두가 관심있게 집중하는 듯하여 지훈은 이야기를 계속한다. 이런 유비 밑에서 전혀 스타일이 달랐던 많은 인재들이 꽃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 정권을 잡게 된 제갈량은 그 자신이 학문과 정치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보자면 외고 과학고를 나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고시 패스형의 모범생 스타일이었죠. 그 자체가 나쁠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정한 인재의 기준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더구나 그 시대에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화두였으니까. 어쩌면 제갈량 정도의 재능이 있었더라도 삶에 쫓겨 그 재능이 묻혔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래 국력도 약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총나라에는 고만고만하고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만이 모여들게 되었지요. 그래도 당장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갈량이라는 인물이 워낙에 출중했으니까. 어떻게든 이끌어갈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결국 그의 사후 거듭된 위기에 규격화되고
비슷한 사람들만 있었던 쪽 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것은 바로 이런 점입니다. 앞으로 제가 만들고 키우고자 하는 그룹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가능하면 면접에는 제가 직접 들어갈 예정이지만 어떻게 하든 1차 면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진행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럴 때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가, 어떠한 점을 중점으로 봐야 하는가를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훈의 말을 듣고 난 모두는 새삼 감탄했다. 이 사람은 확실히 다르다. 어떻게 이렇게 다 잘할 수가 있단 말인가. 솔직히 자신들도 각자의 분야에서는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거의 보지 못하였다. 지금 케빈 오의 소프트웨어 실력 정도를 제외하면 이 자리에서 지훈을 이기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대한 감탄과 함께 이러한 상황에 대한 아쉬움이 교차하는 모두였다. 그때 원일이 손을 들고 말한다.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삼국지의 고사는 저도 봤습니다. 그렇게까지 특정 부분을 고민해 본 적은 없지만 앞으로 많은 참고가 될 듯합니다. 그러면 혹시 채용을 하거나 부하 직원을 두는 경우 어떤 점을 봐야 하는지 기준 같은 게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과 노세원 등도 이런 점이 궁금했지만 왠지 나서기가 뭐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원일이 가려운 곳을 긁어주자 시원한 생각이 든다. 어려운 질문이군요. 이 부분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하고자 합니다. 사람에 따라 다를 테니까요. 일단 제가 아는 바로는 지구상에 인간이 출현한 이후 인간의 손에 만들어진 조직은 모두가 무너졌습니다. 그것이 국가든 기업이든 어떠한 사회 조직이든 말이죠. 그러나 내부적으로 아주 강한 상태에서 외부의 침입이나 압력에 의해 멸망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내부에서 자신들의 문제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인재 채용의 실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말에 원상태 등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이 말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통은 회사, 기업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업무 내용이지만 임팩트를 위해서 원상태 과장님? 네? 네. 뜻밖의 호출에 당황하는 상태. 전 직장이 터프한 곳이었잖아요. 그곳에서 조직원을 받아들이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예를 들어 싸움 실력으로 보면요. 상태는 자신이 사채업, 건달 세계에서 온 것을 굳이 뭐 알리냐는 듯이 불만 있는 얼굴이었지만 딱히 감출 것도 아니어서 그답게 시원스레 말한다. 사장님도 참, 저는 그럴 위치가 아니어서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구역의 보스는 자기보다는 아래지만 그래도 상당한 실력이 있는 사람을 위로 올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충성심이 높은지도 물론 보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의 말에 지훈이 바로 말을 잇는다. 지금 원 과장이 말한 내용이 바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점입니다. 소위 말해 어둠의 협객들도 자신의 위치를 먼저 지키고 나서 조직과 국가를 생각합니다. 기업 같은 곳은 더 심하지요. 대기업 같은 곳은 공채 등을 통해 대량으로 채용하는 방식이니 어떠한 기준을 정해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용하려는 면접관 각 부서장들이 생겨납니다. 이들은 자신의 능력이 100이라면 70 또는 80 정도 되는 인력을 집중적으로 채용합니다. 간혹 예외가 있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기서 벗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0점의 제갈량 다음 사람은 80점, 그 사람이 뽑은 다음 세대는 60점대, 또 그 사람이 뽑은 사람은 이제 처참한 납제 점수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사람의 능력이 점수대로 딱 떨어지지는 않고 누구나 경력이 쌓이면서 예전보다는 발전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조직이 쇠퇴한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지요. 재미없는 얘기를 재미있게 하는 게 지훈의 특기라 오래간만에 실력 발휘를 해보는 그였다. 모두의 귀가 자신을 향해 쫑긋하는 재미에 지훈의 입가에 웃음이 피어오른다.